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지방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기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구시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충청북도 브랜드 선포식에서 새로운 심벌 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이 발표됐습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하는 주요 대학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제주도와 하나시스템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의 간격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재봤더니 2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도로는 1m도 안 됩니다. 2에서 5m까지 지정하도록 한 경찰청의 교통노면 표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최소한의 장치인 정지선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는 일도 쉽게 목격됩니다. 차가 아무리 속도를 안 내고 다니는 거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정지선이랑 횡단보도 사이 거리가 좀 더 멀었으면 좋겠고. 충북 청주시는 이렇게 보행자가 위협받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거리를 기존 2m에서 5m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지선에 멈춰있는 차량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설령 차량이 정지선을 다소 침범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와의 여유거리가 아직도 한 2에서 3m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확대 이후 최근 4년 새 청주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보다 무려 10%포인트 이상, 전국 평균보다는 2배 이상 높은 감소율입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도 청주는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광주는 7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방경찰청은 정지선 이격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 자료가 없다며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지선 이격으로 인한 공식적인 교통사고 예방 연구 자료나 통계는 없습니다. 교통 환경에 따라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정지선 위치를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없으나 전문가들은 정지선 거리 확보가 보행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급변 사항이 일어났을 때 좀이라도 어떤 그런 충돌의 가능성도 줄이고 또 충돌하더라도 어떤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충격의 양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강원 동해시와 경남 창원시도 청주의 사례를 적용해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격을 넓히는 등 보행자 안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기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방의 성장을 견인하는 실질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범식을 갖고 첫 발을 뗀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상이나 기능면에서 과거 조직과 사뭇 다릅니다. 이원화됐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각 부처의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지방시대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지방정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세는 물론 국세까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 기업의 지방투자와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그동안 법인세와 지방세 중심으로 해오던 세제 지원 정책을 국세까지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제도이고 또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민간 자본이 장기간 투자하는 데 뒤따르는 소득세 감면도 포함될 것입니다. 지방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의 주도권도 강화됩니다.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위원회가 5개년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 정책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화 시대를 여는 주역이 돼야 될 것이고 지방정부들도 함께해야 됩니다.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지방 시대를 이끌지 관심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성과보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광명시가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시민운동에 참여했던 시민과 함께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성과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박승원 광명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범시민 걸기대회, 촛불집회, 삭발투혼 등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됐던 시민운동 과정을 상기하며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과정은 시민운동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철희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시민운동 과정은 시민과 광명시,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과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의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명시가 2050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추진과제도 발표했습니다. 광명시가 2050 광명시 탄소중립 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도시를 목표로 6대 전략 100개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광명 시민들은 이날 선포식에서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광명시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를 담은 탄소중립 선언문을 제창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모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2030년까지 8,1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온실가스 4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탄소중립 친환경 산업연구단지 조성, 스마트 그린빌리지 보급 등 22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동성로의 명예회복과 침체된 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동성로는 1960년대 이후 대구 대표 상권 역할을 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온라인 전자상거래 발달과 코로나19로 유동인구가 급감하면서 상업 판매시설의 공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동서남북성로 1.16제곱킬로미터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해 공연 공간으로 조성하고 옛 중앙파출소 건물은 지역 정체성을 발산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합니다. 또 도심의 공실을 활용해 지역과 경북권 대학의 도심 캠퍼스를 조성하고 단기 임대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해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동성로만의 색깔이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부 구간을 해제하는 한편 도심공원을 공연 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소통 공감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7일 MZ세대 직원들의 문화와 가치관 공유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소통 공감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조직 내 MZ세대는 전체 공무원의 53.2%를 차지해 미래 대구시정을 이끌어 나갈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990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에서 33세의 시 구군 소속 MZ세대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직접 토크를 주재해 시정 운영 방향과 고충 사항, 신선하고 기발한 질문과 개인적인 질문 등 형식의 구애 없이 MZ세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은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국내 기관,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 유치에 기여한 군민들의 노력을 재조명하고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평창유산재단은 올림픽 유산 사업의 중요성과 평창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하며 군민들의 노력과 참여가 올림픽 유산의 보전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횡성군이 2013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대학생 170명을 모집했습니다. 선발된 대학생은 1, 2차로 나뉘어 1차 85명은 7월 5일부터 28일까지, 2차 85명은 8월 2일부터 25일까지 군청과 사업소,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횡성군은 이번 경험을 통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공직을 이해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브랜드 선포식에서 새로운 심벌 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이 발표됐습니다. 새 심벌 마크는 충북을 이루는 각 분야가 뻗어나가는 미래 비전을 형상화했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 발표된 브랜드 슬로건은 대국민 공모전 대상작인 중심에 서다를 이미지로 구현했습니다. 충북의 심벌 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은 모두 한글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남대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2023년 코리아 유니크 베뉴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청남대는 호수를 품은 자연경관과 대통령 별장에서 다양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리아 유니크 베뉴는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가지며 오래 기억될 만한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김종기 청남대 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선정의 쾌거는 청남대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상생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주요 대학과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포항시는 5일 포스텍과 고려대, 강원대, 경북대 등 8개 대학 기업협업센터와 2차 전지 R&D 협력 생태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협약에 참여한 8개 대학과 2차 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2차 전지 인력 양성,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인적, 물적 기술 교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으로 시는 2차 전지 소재 연구개발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동남권 대경권은 물론 수도권과 강원권까지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기술 혁신 초격차를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도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잘 안 지켜집니다. 이번 달부터는 인도가 6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상가 앞 인도 위로 차량 2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한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됐지만 아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았네. 또 다른 인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부터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이 6개로 늘었습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더해 인도가 새로 추가된 겁니다. 인도에 1분만 차량을 세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모든 지자체가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현장 단속 없이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되면 4에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뀐 규정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안에 인도 위에 차가 있어서 막 사람들이 막 도로 위로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사고 위험이 이제 줄면서 더 잘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공사하려고 늘어져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 근데 그나마 차를 안 못 대게 해버리면은 되겠어요. 1인당 하루 3에서 5회로 규정됐던 주민신고 제한도 없앴습니다.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찍은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에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고 8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 유령 영아로 지목된 영아 한 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미혼모 A씨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혼자 살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생후 6일이 된 아이만 놔둔 채 홀로 외출했던 A씨가 3시간 만에 돌아오니 아이는 숨져 있었습니다. 그 모자가 얼굴을 한 반 정도 덮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일단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하지만 A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감추기로 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출생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아이의 행방을 묻자 친정 아버지에게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또 안전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아이 안전 좀 알려달라 알아봐서 그동안 아버지랑 연락을 좀 안 하고 살았어요. 내일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면 수요일까지 연락 그 안전 확인이 안 되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 아이 안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이후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어젯밤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100kg 갖고 듣는 거 못 봤냐는데 애기 물소리 안 나더냐고 그러는 거는 못 듣냐고 그냥 아이 나는 모른다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숨진 아이의 시신을 찾을 방법이 없어 사실상 A씨 진술에만 의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보호자의 민원을 이유로 폐원을 예고했습니다. 가뜩이나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광주 광산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붙은 공지입니다. 폐원 한 달 전 이를 알려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논란을 일으킨 건 폐원을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해당 의원 원장은 한 보호자의 허위 악성 민원으로 폐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보호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환부를 받은 뒤에도 심평원과 보건소 등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지역 맘카페 등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 보니 결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다른 진료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진료 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앞으로도 소아청소년과는 외면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청구대행이라는 제도가 폐지돼야 될 것 같고요.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안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남대병원은 추가 모집 끝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명을 가까스로 구했고 조선대병원은 올해도 단 1명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대학병원 50곳 가운데 38곳에서 전공의 확보에 실패해 앞으로 배출되는 전문의 수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여수산단 여천 NCC 폭발 사고의 원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30여 년 전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불량 부품 때문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불량 부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2월 폭발한 여천 NCC 열교환기 제작 시기는 1987년. 여천 NCC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종의 열교환기 5대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불량 부품인 패킹 디바이스가 사고 기종 이외에 또 다른 열교환기에도 장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요것대로라고 하면 실제로는 공장 잘못 진 거지. 다들 오케이 났으니까 돌리라고 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돌렸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실제로 여천NCC는 사고 이후인 지난해 말 열 교환기 백킹 디바이스 한 개가 불량인 사실을 확인하고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킹 디바이스 단면의 최소 두께가 제작 도면과 달리 5mm 이상 얇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기종과 교체 기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 교환기 세대에 불량 부품이 들어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전 공장을 세울 당시 부품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장 전체 안전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설계사고가 잘못하면은 여천 3단에 30년 이상 된 공장의 열교환기에 대해서는 다 검열을 들어가야죠, 국가에서. 그래서 그런 특별법을 만들자 그 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나프타 분해업체로 급성장해 연매출 4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여천NCC. 하지만 주요 설비에 불량 부품을 썼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공장 전체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와 하나시스템이 제주형 우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하나시스템이 6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우주산업 육성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민간우주산업 및 우주체험 인프라 구축,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분야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나시스템은 제주도와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위성개발 제조시설인 하나우주센터를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에서 소형 위성이 생산될 예정이며 하나시스템은 제주에서 생산한 위성을 위성 미보유국에 수출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센터를 제주에 설립해 우주로 나가는 최전선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하나시스템과 협업을 통해 편중된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과학기술력 증진, 인재 육성, 수출 다변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 국가균형발전 세미나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과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우영훈 제주도지사,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세미나는 개회사, 축사, 주제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영훈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성과를 다른 시도와 공유하면서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동기 위원장은 제주도가 겪은 경험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이 소중한 경험이 다른 시도로 확대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가 여러분들의 토론과 발표가 귀중한 지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의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본 특별자치도 완성대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이 이어졌으며 종합토론도 진행됐습니다. 김수는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신기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해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이어지는 힘든 시기인 만큼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황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산소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달걀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증진시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